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의 근원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전략 중 선물을 가장한 빚 만들기 패턴은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심지어 고귀한 희생으로까지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친절과 선물은 미래의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교환 상품이자 심리적인 채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부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 빚을 꼼꼼히 기록하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 빚을 청구하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관계의 족쇄에 묶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패턴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나아가 나르시시스트가 왜 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선물을 가장한 빚 만들기 패턴은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관계 초기 혹은 상대방이 어떤 필요를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에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내심 간절히 원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가치 있는 선물이나 호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이해심 많으며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갈증을 읽어낸 듯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건네주는 치밀함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사업 자금난에 허덕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겠다거나 혹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맥을 소개해주며 성공적인 계약을 성사시켜줍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거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강력히 옹호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이 오랜 시간 갖고 싶어 했던 고가의 물품을 깜짝 선물로 안겨주거나 당신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들의 미소와 행동에는 일말의 조건이나 계산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과 나만을 생각하는 듯한 세심함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씨앗을 심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미래의 청구서에 쓰일 품목으로 기록되는 교환 상품인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선물은 사실 그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채무 목록에 꼼꼼히 기록됩니다. 이 목록은 결코 단순한 감사함의 기록이 아닙니다. 대신 미래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한 대금 청구서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그 어떤 순수한 호의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베푼 작은 호의부터 거대한 도움까지 그 종류와 가치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아주 세세하게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감정적인 지원 등 자신이 투자한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 도움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했는지, 혹시 보답할 기회를 놓쳤는지 등 상대방의 모든 반응까지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의 채무 목록에는 점점 더 많은 빚이 이자와 함께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상대방도 같은 수준의 경청과 공감을 자신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빚이 불어나는 식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일종의 통제권과 우월감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이 장부를 통해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음을 인지하는 순간 그들의 병적인 자기애는 더욱 강화됩니다. 이 장부에 기록된 빚은 결코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빚은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빚을 언젠가 청구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심리적 채무는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차없이 청구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불만을 품을 때가 바로 그 빚 독촉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걸 해줘야 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의 단골 멘트들을 분석해 볼까요? 내가 너한테 예전에 그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도 못 들어주냐며 과거의 호의를 들추어 현재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합니다. 혹은 내가 너 힘들 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던 거 혹시 잊은 건 아니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봐. 그런데 내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며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빚을 졌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건 몰라도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 크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라며 상대방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정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이에게 극심한 죄책감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매정하게 행동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거절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력해지는 순간을 즐깁니다. 그들이 베푼 호의의 본질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지를 꺾고 심리적인 빚을 지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빚 독촉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끈질김을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빚 청구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은 결국 깊은 죄책감과 함께 심리적인 족쇄에 묶이게 됩니다. 처음에 감사함은 갚아야 할 의무로 변질되고 그 의무는 결국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삶을 점진적으로 잠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 빚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그들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선물과 호의를 꺼내 당신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그들의 뜻에 따르거나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신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점점 사라지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패턴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 관계는 내 잘못이다라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뜻만이 중요해집니다. 심하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마저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선물은 결코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길들이기 위한 독이 든 사탕이었던 셈이며 피해자는 스스로가 그 달콤함에 중독되어 자유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쇄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강철만큼 단단하며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왜 이토록 교묘하고도 지독한 선물의 빚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치지 않는 걸까요? 이는 그들의 본질적인 심리적 특성, 특히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족쇄가 되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강한 우월감과 통제감이라는 병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내가 상대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들의 불안정한 자존감과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치지 않는 방법인 셈이죠.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이 선물의 빛 패턴은 그들 내면의 끝없는 허기와 불안을 가리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하기 위한 자기 보존 기제인 동시에 타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며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패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병적인 욕구를 해소하기에 결코 이 행동을 멈추거나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착취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만족감과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환 고리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가장한 선물이 결국은 당신의 발목을 묶는 빚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을 심리적 감옥에 가두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어떠한 빚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과 존중은 결코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책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선물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이제 그 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 패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방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결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계산된 호의를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자유로운 선택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교활한 심리적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당신의 정신 세계는 보호받아 마땅하며 오직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